예, 제가 제목을 춘추 잠룡 시대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면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10명이 넘습니다. 13명 정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모두 다 경선에 나오게 될지요. 그리고 본선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으로 될지 아직까지 국민의힘 경선 룰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한동훈, 홍준표 두 사람,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테서는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앙숙이죠. 그 만화 영화 톰과 제리 같은 그런 사이였는데 공교롭게도 경선 캠프가 같은 건물에 차려졌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춘추 잠룡 시대가 열린 국민의힘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무슨 확장성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청계천에 다림질하는 보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사회의 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다. 이 점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60일까지 서두르셔야 합니다. 대선 출마하십시오. 저는 뭐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뽑아놓으면은 또 몇 명이 짜고 또 탄핵한다. 한 번도 아니고 이게. 예, 정광재 대변인. 예.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오늘 CBS가 조사해서 KSOI하고 4월 4일부터 5일, 그러니까 탄핵 직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대표 44.3, 김문수 장관 12.7, 홍준표 9.5, 한동훈 전 대표 7.6, 오세훈 서울시장 5.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이요. 조금 전 두 번째 인터뷰에서 보면 저게 이 보수단체,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모임, 제발 출마해달라는 그 기자회견에 김문수 장관이 나온 거예요. 본인 말은 전 욕심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지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아는 상황에서 갔다는 거, 그러면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사실 지금 여권에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대선이 이렇게 치러지게 됐는데 출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미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호랑이 등에 탔다라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데 김문수 장관도 지금 알려진 바로는 당장 이번 주 내에 고용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경선에 뛰어들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이 범여권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우리 당 지지자들의 지지율, 그런 심정적 동조가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경선이 치러지게 되면 대략 막 20에서 2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춘추 잠룡 시대라고 했잖아요. 1997년에 당시 신학국당 시절에 구룡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구룡이 나르샤. 아주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었는데 우리 당의 경선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고 아주 경쟁이 뜨거운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예, 성추현 부장.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지지율을 보면 여론조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30%대 중반에 있는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탄핵 직후에 조사된 이 여론조사에서는 40%를 넘기는 여론조사예요. 다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을 합치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네 후보 중에 한 명이 된다고 해서 그 총합이 다 더한 걸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44대 35, 그다음에 의견 유보층도 있을 테니까 자, 이런 구도로 치러지게 될 경우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0%대 박스권에 갇혔다 뭐 이런 혹평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장 내일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 이전까지는 답변을 유보하거나 지지하는 후보 없음 이렇게 답하셨던 분들이 하나하나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에서 40%대까지 올라온 것 역시 그렇게 이제 입장 표명을 안 하던 분들이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현실화됐으니까 본인의 입장들을 명확하게 결정하기 시작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기에서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내에 있는 비명계라든지 좀 다른 비주류들의 목소리를 좀 포용하는 모습들만 보인다면은 40% 박스권 역시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윤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아니면 같이 가는 생각을 가진 분이 대통령 후보가 경선 후보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뭐 정광재 지금 나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생각이겠죠. 최소한 평론가. 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이제 각계전투로 나와서 출사표를 던진 것 같아요.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다시 서울로 올라오겠다, 뭐 희망 큰 꿈을 갖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네. 김웅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국민의힘의 잘못 때문인데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그렇다면 후보를 안 내고 오히려 제3지대 가운데 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후보를 뽑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선 그럴 수는 없다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 얘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보궐선거가 발생하면은 그 당에 이제 그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그 논리를 갖고 와서 이번 탄핵에 대한 어떤 그 사안도 비슷하니까 우리가 자숙하는 측면에서 후보를 내지 말고 일종의 국민 후보를 추대해서 보수 진영의 한 사람을 추대해서 가는 게 맞겠다. 뭐 일종의 프랑스의 마크롱도 이제 국민 후보 형식으로 해가지고 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안들이 좀 김웅 의원뿐만 아니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같은 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그다음에 범시민사회의 연석회의를 통한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반이재명 정서를 두텁게 하는 그 사안 속에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겠냐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왜냐? 정당의 제일 강령은 정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비록 이번에 탄핵으로 인해서 어떤 그 대통령을 1호 당원인 배출한 대통령을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심판받은 것이고 대선이라는 거는 미래로 가는 전망형 투표 혹은 비전형 투표, 미래형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나 그런 부동층들에게 잘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와 그다음에 당의 비전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호되게 해초리를 한번 맞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읍소한다 그러면은 저는 꼭 그것 또한 나쁜 방법이라 볼 수는 없다. 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여러 명의 잠룡들 중에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될까요? 어쨌든 어제 김문수 장관은 5천만 명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재판관 8명이 국회의원 200여 명이 탄핵을 시켜서 파면하는 게 맞느냐라는 메시지를 선명한 메시지를 내면서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탄핵 찬성파와 탄핵에 반대하는 탄핵 반대파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문수 시장,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등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인데 과연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최대 지지 기반, 지역적으로 보면 TK, 경북이겠죠. 자, 경북의 민심의 지형도가 아마 선거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과거의 TK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어요, 강명구 의원님? 그냥 내려오세요, 대표님. 오늘 대표 선거합시다. 예, 지금 저 장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자,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건 오늘 나왔던 여론조사고요. 이것은 탄핵 직전에 실시됐던 갤럽 여론조사인데 저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4였고 의견 유보가 38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 말고요. 지역별로 저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지역별로 국민의힘 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자, TK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한동훈 11, 김문수 7, 홍준표 6, 이준석 5입니다. 물론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지욱 전 대변인 여기서만 TK만 놓고 본다면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이준석 이런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거는 TK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맞설 사람으로 물론 뭐 오차 범위니까 누구 선택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래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소위 TK의 민심이 굉장히 전략적 민심이라고 얘기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의 민심이 굉장히 전략적이다. 그래서 양측에서 이 그 어떤 바로미터를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늘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구를 꼽고 또 민주당에서는 광주 전남을 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구 지역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이 그 현직에 있을 때는 또 대통령을 밀어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강하겠지만 이미 전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조기 대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온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누구를 뽑아놔야 후보를 만들어야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는 상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과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경선과 본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본선 경쟁력은 강할지 모르겠지만 이 그 경선의 경쟁력은 다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연 한동훈 또는 지금 김문수, 홍준표 이분들이 대표적인 탄핵에 찬성했고 반대했던 분들인데 앞으로 경선 과정 과연 당심이 어디로 모일 것인가 특히 대구 경북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이 책임당원의 9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 가운데 48%, 50%가 영남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TK, PK. 네. 그 영남 비중 가운데 또 대략 70%가 TK. 그러니까 전체로는 한 35% 정도가 대구 경북에 있는 책임 당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가장 흥미로운 건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 TK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 현역 시장이죠. 현역 대구시장이기도 한데 수치상으로는 3등을 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이 강성 지지자들 또 전통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로 가장 이 범보수 후보가 된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TK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느 후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에는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숫자는 11, 7, 6, 5지만 대부분이 오차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앞서 있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는 점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중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짐 싸서 올라온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미 본인은 후보가 됐죠.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요. 아직 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장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곧 하겠죠. 자,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참 여러 가지 올렸습니다. 10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한동훈이 대선 주자가 돼야 할 이유. 여러분들 뭐 짧게 눈으로 한번 보시죠. 계엄해제 앞장선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고요. 네, 조선제일검대 전과사범. 아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공군 대위 출신 안보제일주의. 공군에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대에 안 갔다 왔으니까 나는 군대까지 갔다 온 안보제일주의자다. 아마 등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론을 피는 분들은 대통령과 사사건건 시비가 붙었고 그리고 나서 또 검사 뭐 등등 이런 등등의 단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 올린 글이라는 거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K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자, 요즘에 갑자기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혹시 대통령하고 통화하셨나요? 그거 질문하려고 다 계시는 거죠. 통화는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 뭐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선 평론. 네. 어제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이 불러서 요청으로 낮 3시쯤에 차담회를 하러 한남동 관저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덕담을 했다고 하는데 자, 저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때도 그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콕 집어서 좀 면회오라고 해서 예. 만났다는 그런 보도도 저희가 그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또 가까운 인연도 있을 겁니다. 뭐 부부동반 모임을 했던 법조인이기도 하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각별한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개인적인 것보다는 아마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나경원 의원이 지키고자 했던 그다음에 광장의 여러 뜨거운 여론들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자 했던 그 열기를 좀 지켜달라.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나경원 의원도 지금 사실 당권 유력 주자 중에 한 사람이고 아직 대권에 대한 천명은 없습니다만 네. 나중에 이제 당대표 선거가 대선 이후에 있을 경우에 유력한 그 주자로 꼽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의 만남은 굉장히 지금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그럼 없다. 나경원 의원은 대선이 아니라 당권, 그렇죠. 또는 뭐 서울시장 뭐 이런 그렇죠. 도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뭐 오세훈 시장이 그만둔다는 가정이 있다면 내년에 가능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지속성과 일관성을 좀 가지고 날 좀 계속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나 의원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상징 자본들이 조금 활용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뭐 밀접하진 않아도 조금 어떤 좀 적절하게 교환했던 예. 그런 사안이 아니었나 좀 분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는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문수 장관도 당연히 국무위원이니까 그럴 거고요. 윤상현 의원도 있고요.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습니다. 과연 윤심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의 누가 지지를 받게 될지요. 어제 만나서 민주당이 입법권도 많은데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성춘 부의장. 예. 사실 지금 여러 사람을 다뤘는데 이게 안 다룬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대행으로 가자는 목소리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한덕수 대행은 오케이를 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고요. 자,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사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황교안 대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 황교안 대행이 이 선거일 공고를 10일 내에 해야 되는데 10일을 꽉 채워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 의심을 샀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본인에 대한 그런 시선과 의견이 있는 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래서 8일 날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열면은 그날 바로 그 공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뭐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거에 제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마도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수습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거에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8일 날 빠르게 선거 공고에서 그런 더 이상의 잡음을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아까 저희가 오타가 있었는데 이 글을 올린 사람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